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에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하는데요.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팍스 밀키트를 조리할 저는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본 방송은 9시 20분까지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방송 종료된 이후에는 무료 오픈 채팅방 안에서 윤수림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 방법 두 가지 오늘도 생방송 중에만 열어놓겠습니다. 50분간의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입장 방법은 QR코드 활용하시면 직접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 생방송 중에 띄워드리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TV 화면 속 QR코드 가깝게 스캔해 보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 링크가 뜹니다. 참여하기 누르시고 직접 들어오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 메시지 남겨놓아 주시면 답장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메시지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밀키트 종목들의 장중 흐름까지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어제 국내 시장 한식 밀키트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하루 만에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민간 고용보고서 발표 등을 앞두고 저조한 거래대금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수정에도 불구하고 엔화 약세가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 또한 4거래일 만에 올라 1,357원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며 코스피는 다시 2,300선 위에서 마쳤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740선을 코앞에 두고 마쳤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양식 밀키트 리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FOMC에서 연준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최근 국채금리 상승이 통화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재무부가 국채 발행 규모 확대 계획을 밝히자 국채금리는 전날 대비 10bp 전후의 급락세를 보였고 10월 민간부문 고용은 전문가 예상치를 밑도는 11만 3천 명 증가에 그치며 빠른 속도로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나스닥이 1.6% 넘게 오르는 등 3대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윤수림 멘토님이 저희 방송에서 알려드렸던 밀키트 종목들의 수익률까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알려주신 종목 중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7개 종목들인데요. 자, 10월 7일 알려주셨던 에코플라스틱, 그 이후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도 20% 가까운 수익 채워가고 있고요. 9월에 포착해 주셨던 한국무브넥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40% 가까운 수익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어제 11월이 새롭게 시작됐고 오늘 또 윤수림 멘토님이 11월에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밀키트 종목들 담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의 첫 거래에 우리 시장 그래도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다만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님의 밀키트 종목들과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큰 발걸음으로 성큼 앞으로 나가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올해 남은 2달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이렇게 좀 계좌를 다시 한번 빨갛게 채워보는 경험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멘토님 이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자를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자,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매일 뵙다가 하루 쉬고 뵈니까 좀 더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루만 비었을 뿐인데 굉장히 이렇게 낯선 곳처럼 느껴지는 허전하셨죠? 예, 저는 뭐 그렇게 허전하진 않았지만 하지만 이렇게 좀 찾아뵙고 이렇게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 만한 내용들,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양질의 이런 정보들로 이렇게 제공해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강한 종목들로 이렇게 승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이제 매일 나오시다가 격일로 나오시는 만큼 좀 2배로 종목 준비에 힘써 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멘토님이 어제 하루 동안 더욱더 열심히 발굴해서 찾아주신 밀키트 종목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자, 그 전에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림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자막 설명 나가고 있는데요. 받는 번호는 샵 3989 내용에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멘토님이 기다리고 있는 공간으로 초대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무료 방송까지 함께 시청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에 더욱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수림 멘토님의 무료 방송은 장 마감 후 오후 4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너튜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윤수림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하루 비 오셨던 만큼 우리는 또 시장 분석 얘기 더욱더 꼼꼼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에 좀 큰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 간략하게 정리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월 FOMC 예상대로 기준금리 동결했고 우선 미증시가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고 요즘은 저희가 뭐 FOMC보다 더욱더 중요한 내용이 그 이후 기자회견, 점도표 이런 내용인데 멘토님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네, 뭐 최근 들어서 증시가 약세 흐름을 나타내다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렇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상승 전환의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 드렸을 때 뭐 단연 현재는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이젠 종료, 나머지는 이제 완화가 되고 있는 신호들이 조금씩은 보이고 있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국채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추가 매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국채 금리도 10 베이시스 포인트 이상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 시장이 이렇게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종료를 하고 어느 정도 이런 국채 수익률 또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튀어오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 어떤 걸까요? 바로 AMD라는 종목이 이 뭐 엔비디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AMD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도 이야기를 드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다고 들었어요, AMD. 네, 그렇죠.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추가적인 위협은 우리가 위협받지 않아도 되는구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네. 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주 먼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이 좀 큰 폭으로 올랐나 봐요. 네, 거기서 현물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매수세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유입이 되니까 이렇게 매수세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그 섹터가 바로 AI 하드웨어 쪽 이렇게 AMD나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이 다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마리를 한번 찾아볼 만한 부분들이 네. 만약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 또한 전일 미증시처럼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AMD나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반도체 AI 섹터들에게도 매수세가 충분히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이고 또한 이렇게 바닥을 딛고 다시 한 번 더 호실적을 발표를 한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반도체 쪽에서도 이야기가 들려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만한 내용들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이런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 미증시가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으니 이런 분위기에 우리는 즐겨보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미증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1월, 2월을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가 AI 쪽이었는데 올해 마무리 두 달도 이 산업이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우선 글로벌 증시 AMD 관련해서 좀 이 산업, AI 쪽 산업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국내 증시 얘기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면서 강세 마감을 했는데 반대로 한번 짚어주신 적 많지만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2차 전지도 사실은 좀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주워 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멘토님 이 산업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뭐 2차 전지와 지금 반도체 어찌 보면은 2차 전지는 많이 눌렸기 때문에 네. 혹은 반도체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나마 견조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시장이 아주 많이 돌려나간다라고 하면 어떤 섹터를 선점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해주시는 것 같으십니다. 네. 자, 그런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여전히 좋은 놈이 좋은 친구가 더 좋은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2차 전지가 최근에 하락으로 반영이 됐던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이런 테슬라와 같은 완성차 업체들의 점유율도 하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테슬라향 중심의 이런 소재주들 혹은 배터리셀 관련된 종목들도 실적에 그리고 수요의 감소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어느 정도 한계가 드러났다.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그러합니다. 자, 1등이 삼성전자, 2등이 현재 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종목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3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코스피 대형주는 당연히 이런 뭐 배터리셀 대장주인 LG 에너지솔루션이 데미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로 또 반도체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습니다. 맞아요. 여전히 견조한 뭐 HBM의 수요와 뭐 디램, 반도체 등의 지금 확대에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SK하이닉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급의 이동 양상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진 데는 빠진 이유가 큰 자금들이 이탈한 이유가 충분히 있고 반대로 들어온 자금들에는 그 들어온 자금들의 이유가 있다. 최근 들어서 테슬라도 이 시가총액 빅5 내에서 이탈을 하고 다시 한 번 더 뭐 엔비디아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에게 시가총액 상위가 밀려났기 때문에 네. 현재의 기세는 반도체 그리고 AI가 더 훌륭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좋은 섹터들과 투심이 좋은 트렌드에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섹터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반도체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멘토님의 견해는 저희가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보다는 여전히 달리는 말을 잘 잡아타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오늘 좀 수급이 어떤 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눈여겨보는 게 좋다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멘토님의 시장 분석 얘기 먼저 들어봤고요. 또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중간 점검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야겠죠. 10월 25일 수요일 아침에 소개해 주셨던 하나마이크론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좀 시작을 했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후공정 관련해서 이 종목이 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선 하나마이크론 멘토님 소개해 주신 이후로 아직은 조금 잠잠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 함께 투자해보셨던 분들께서는 이 종목 더욱더 들고 가본다면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하나마이크론 뭐 최근 들어서 시장의 약세 이렇게 이탈의 흐름이 나왔지만 네.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과 이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들은 이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나마이크론의 차트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 그리고 시장이 강하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과 일부 이런 지수 상위 종목들이 밀려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하나마이크론도 예외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약세 흐름을 이렇게 동반을 한 모습인데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살아나고 현재 이 추세 자체가 지금 닥코스 하단선을 깨지 않고 내려가는 이 흐름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반등의 기로에 전환점에 놓여 있다. 왜? 반도체는 이미 저점을 다진 네. 이런 모습들이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도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경기 트렌드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 중 하나인데 뭐 하나마이크론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향후에 이제 카페스 증설이라든지 이런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 하나마이크론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은 현재 삼성전자의 성장과도 굉장히 밀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닥코스 하단선 구간 24,000원 구간에 이탈하는 구간인 닥코스 하단선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닥코스 하단선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반등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일시적인 조정은 있을 뿐 하나마이크론의 추세 이탈이라든지 이 하나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의 하락은 이렇게 반영이 된 게 혹은 전환이 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닥코스 하단선 구간인 24,300원 구간에 이탈을 하는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전일 그리고 최근 들어서 닥코스 하단선을 깨지 않고 내려가는 캔들들이 나왔죠. 지금 이 구간 정확하게 이 구간이 닥코스 하단선에 이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이런 구간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의 호실적 그리고 뭐 AMD, 엔비디아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미증시 반도체 종목들의 호실적 발표와 매수세 유입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28,500원 구간부터 시작해 이 3만원대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재돌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집중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마이크론 오늘 중간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5일 수요일 아침에 소개해드렸던 하나마이크론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고 시장의 반등과 함께 고개를 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4,300원 장기적으로 지지하는지 지켜보시면서 28,500원에서 3만원대 라인까지 한번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마이크론 짚어주셨는데요. 또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이 종목들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 방송 종료된 이후에도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침에 50분 길다면 좀 긴 것 같기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시간인데요. 장중의 흐름도 멘토님과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번호 샵 3989고요. 내용에는 밀키트라고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답장 통해서 참여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신다면 11월 시장 멘토님과 함께 더욱더 기운 내서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무료 방송은 너튜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후 4시 윤수린 멘토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의 밀키트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관련 종목 두 종목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우선 그중에서도 소재 관련주를 들고 오셨고요. 종목명은 BCNC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던데 저희가 이 시장 반도체 섹터의 흐름과 더불어서 이 BCNC를 특히 눈여겨봐야 될 이유들 멘토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뭐 BCNC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들. 좋은 친구들은 항상 눈여겨봐야죠. 좀 빛이 네.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빛이 나고 있는 이 BCNC 전일 시장에서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네. 다크호스처럼 좀 떠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BCNC를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들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일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최대 53조 연 투자 53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카펙스 규모를 좀 증설을 시킨 거죠. 그렇게 승부수를 띄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예요. 사상 최대. 53조의 정도의 규모를 올해 말까지 투입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현재까지 투입된 규모는 대략적으로 39조. 앞으로 14조 정도의 규모가 더 투입이 될 예정이다. 남은 2달 동안이요. 그렇죠. 네. 네, 남은 2달 동안 14조 정도 이 하반기에 더 투자의 규모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렇게 실적이 아니죠. 투자를 카펙스를 진행을 하고 네. 이렇게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결국에는 뭐 장비들은 또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될 거고 이런 소재들은 더 많은 공급을 하게 될 것이고 네. 뭐 제품들은 더 많이 이렇게 팔리게 될 것이고 웨이퍼는 더 많이 이렇게 수급을 해야겠죠. 사실 삼성 측에서도 지금 이 반도체가 투자를 해서 밀어주면은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저런 결정을 내린 거겠죠. 네, 그 내용 중에는 뭐 HBM도 당연히 뭐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눈치를 쓱 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HBM 시장을 이제 네. 내가 좀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도 있지만 그런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좀 세부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고 네. 오늘 집중해 볼 만한 내용들은 이 BCNC가 이 반도체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길래 이 삼성전자의 투자와 굉장히 밀접성이 있을까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BCNC입니다. 네, BCNC는 반도체형 합성 쿼츠를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소재 부품에 대해서 최근에 PCN은 완료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승 흐름이 전일 다크호스처럼 좀 떠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합성 쿼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러게요. 이 BCNC가 과연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뭐 반도체가 우리가 뭐 미세 공정 그리고 네. 뭐 투자를 카펙스를 진행을 하게 되면 장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웨이퍼에 줄을 열심히 긋고 웨이퍼들을 이렇게 자르고 하는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도체가 자를 때 우리가 이 장비를 흔히 식각 장비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장비들의 당연히 반도체를 자를 때 뭐 이물질이 튈 수도 있고 이런 파티클이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맞아요. 거품 기포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파티클, 즉 수율의 감소로 이어지는 이런 이물질이나 불량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링과 같은 고무 마개들을 씌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 그 TSMC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율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왔었잖아요. 그 그렇죠. 관련된 일을 BCNC가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은 메모리와 지금 HBM과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제품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HBM과 뭐 D를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죠. 어. 여기서 뭐 원가도 줄여야 될 거고 굉장히 이제 삼성전자가 해야 될 역할이 많을 텐데 네. 그 반도체를 자르는 장비들이 지금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서 이 BCNC는 가장 많이 일을 하는 반도체를 자르는 장비의 이 고무링을 이런 합성 쿼츠를 이렇게 링을 담당을 하는 역할이 바로 이 BCN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BCNC가 왜 유독 BCNC가 이런 뭐 고무 마개 그리고 반도체에 이 들어가는 합성 쿼츠 링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 BCNC냐? 그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기존에는 천연 쿼츠로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쿼츠 제품들과 다르게 합성 쿼츠 제품을 이용을 했을 때는 이 공기 방울, 기포 방울 네. 이런 미세한 이런 공정들의 이물질이 이런 불량품들이 줄어든다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합성 쿼츠 대비 뭐 천연 쿼츠는 시장에 많이 이렇게 존재하지만 합성 쿼츠의 이런 장점을 가진 이런 소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BCNC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올리원이다. 네. 네. 한마디로 이 시장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이 BCNC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들 이렇게 식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천연 쿼츠 대비 합성 쿼츠 제품들을 자사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를 하면서 제품까지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카펙스 증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늘어나는 시기에
BCNC가 할 일도 너무 많아진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올해 BCNC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네. 기술력과 전망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BCNC 굉장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오늘 BCNC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밀키트 종목 BCNC 기업 설명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반도체 업황 지금 턴어라운드의 시기를 맞고 있다라고 다들 뭐 여기저기서 소식이 들려오실 텐데 이 가운데에서 저희는 반도체 이제 시각 장비 그리고 합성 쿼츠 관련된 종목 BCNC를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합성 쿼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천연 쿼츠에 대비해서 내구성이 좋고 또 미세 공정에 적합하다고 하는 데요. 관련된 BCNC 자,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 멘토님의 다크호스 라인 통해서 더욱더 정확하게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밀키트 한 종목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두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죠. 두 번째 종목도 저희 개장 전에 우선은 기업 분석 내용 먼저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요. 그 중에서 좀 대장주고 그리고 저희가 멘토님이 이미 좀 저희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 삼성전자 가져갔다고 하면 좀 시청자분들이 김이 빠질 수도 있지만은 이 종목을 사실 다시 한번 타이밍 잡아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네. 이 BCNC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네.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듣고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너무 좋은 이런 연필들과 너무 좋은 물감들을 가지고 있지만 도화지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 쓸모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좋은 그림들을 네.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대장격 그리고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국내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맥락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 우리가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네. 다른 종목들도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들 너무 이렇게 단순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이런 전망과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에 바닥을 찍고 왜 삼성전자와 메모리 산업 그리고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다시 만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삼성전자의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입니다. 굉장히 재미없을 수도 있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자, 삼성전자의 어제 부회장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불황의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마라. 지금 실적은 잘 나왔지만 네. 앞으로 더 성장할 거라는 하나의 포부가 좀 담긴 이야기 같죠. 갈 길이 멀다라는 얘기 같네요. 네, 그렇죠. 이 성장 기반을 위한 선순환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즉 앞으로 다가올 만한 이 산업에 대한 하나의 집중적인 선제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이런 포인트로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하나의 이런 컨퍼런스가 좀 열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메모리 산업 그리고 뭐 HBM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4분기 실적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림들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맞아요. 예. 뭐 작년에 굉장히 뭐 메모리 산업이 바닥이고 불황이었던 건 맞지만 올해도 이렇게 안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네. 일단 반도체 쪽에서도 DS 사업부, 이 반도체 사업부가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고 메모리 산업은 현재 가격을 바닥을 찍고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듯한 네.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77% 이상. 그 4분기에는 이제 흑자 전환까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 실적을 나타내는데 효자인 산업 중 하나가 이 사업부 중 하나가 뭐 반도체 DX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의 메모리 가격이 반등을 하니까 예상치도 못하게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네라고 이야기가 했을 경우 네. 이 메모리 가격의 반등까지 한번 반영이 됐을 때 4분기는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은 파운드리 사업부도 물론 시장의 수주량 자체가 감소를 하긴 했지만 이 신규 제품에 대한 위탁, AI 산업의 수요의 확대로 인해서 파운드리 사업부도 결국에는 이렇게 발주 물량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 사업부, IT 사업부 쪽은 여전히 실적은 긍정적으로 Z 플립 그리고 폴더블 폰 중심으로 네.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하기는 아직 어렵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제는 메모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미증시의 반도체 기업들도 뭐 AMD 그리고 지금 뭐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들이 바닥을 찍고 다시 돌아오서는 모습들에 있어서 뭐 국내 대장주격인 삼성전자 또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려는 듯한 모습을 전일과 금일 이렇게 표출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HBM에 대해서 이야기를 짧게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각축전 그리고 HBM에 대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양자 대결 구도들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네. 아마 제가 메일키트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아직까지는 더 유리하다.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름에만 해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이후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따라잡고 지금 거의 비등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HBM 쪽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뭐 결국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BCNC에서 네. 이야기를 드렸던 뭐 올해 카펙스의 증설에 이런 내용들도 뭐 포함이 되어 있겠죠. SK하이닉스를 잡으려는 그런 뭐 투자도 포함이 네. 되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SK하이닉스만의 고객사였던 뭐 엔비디아나 뭐 AMD 같은 이런 기업들 외에도 뭐 다양한 기업들에게 HBM을 납품하는 삼성전자의 모습 네. 그리고 향후 이렇게 HBM4가 나왔을 때 이 고객사들에게 미리 우리 제품들을 먼저 이렇게 샘플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네. 노력들도 보여주면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노력은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이 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좀 비슷해지고 있고 마이크론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이 네. 부분을 보면서 좀 애국심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요. 네, 윤수린 멘토도 요즘에 대한민국 축구와 네. 그리고 대한민국 반도체 네.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손흥민 헤어스타일 이유가 있네요. 네, 뭐 요즘에는 김민재 헤어스타일로도 한번 바꿔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발롱도르를 노리시나 봐요, 멘토님. 저는 이번 갑자기 뭐 이렇게 EPL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네.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지만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네, 그 뭐 일단 뭐 이야기를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의 이제 손흥민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네. 그렇게 HBM 시장 쪽으로 확대가 되고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계속 유리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기대해 볼 만한 삼성전자 구간이다.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바닥을 디뎠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는 대장주의 움직임을 한번 쫓아봐야겠죠. 오늘 두 번째 밀키트 종목은 삼성전자 포착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뭐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자, 이 삼성전자의 자세한 타점은 잠시 후에 멘토님의 차트 설명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11월 2일 목요일 아침 오늘 시장 상황 점검부터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9시 3분 30초가량 지나고 있습니다. 양지수 우선은 기분 좋게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5% 가까운 상승 보여주면서 2,33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의 상승폭 더 큽니다. 2% 넘는 오름세 보여주면서 754포인트에서 지수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시도록 하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200억대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470억 넘게 차익 실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100억 원 미만의 순매수로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130억 정도 매도 위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오늘 시장 가장 상승률 높은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미증시 나스닥의 호조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 오름세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HBM 쪽 관련해서는 DIT가 9%, 제우스 6%, 이오테크닉스가 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파두가 오늘장 12% 급등으로 출발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 신규 상장된 종목 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유투바이오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상장된 이후로 현재 6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제품 레이저 응용 관련된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 시장 점검해 봤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미증시와 우리 시장 좀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 장에서는 미증시 따라서 강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오늘 밀키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담아주셨는데 자세한 가격 전략 잠시 후에 멘토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멘토님이 저희 방송 초반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오늘의 밀키트 종목들 선별해 오셨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CNC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장 4%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21,65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멘토님 최근에 굉장히 선호하시는 거래량 동반된 장대양봉이 어제 시장에서 등장을 했었는데 어제는 사실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맞췄는데 오늘은 갭상승으로 출발했어요. 저희 BCNC 먼저 가격 전략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BCNC의 자세한 가격 대응 전략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CNC는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을 동반을 하고 있고 오늘도 반도체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BCNC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장 초반에 갭을 좀 띄우고 이렇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갭을 이탈을 하고 하반까지 이렇게 전환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만일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짧게 우리가 손절가 혹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구간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종목들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면 일단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2만 원대 구간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BCNC 이 종목들의 1차 목표가 그리고 매수 가능 밴드 범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금일 고가부터 저가 범위 사이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가 1차 목표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짧게 바라보는 구간이 23,000원 구간, 그리고 길게 아주 많이 길게 바라본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가 이전 고점까지도 조심스럽게 돌파의 영역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개별적으로 BCNC라는 종목들의 이렇게 거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CNC라는 종목이 아주 많이 상승 흐름을 좀 추세적으로 이어갔을 경우에 주봉상 움직임을
한번 봤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도 한번 조심스럽게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 그만큼 현재 기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니 BCNC는 지금 현재 반도체 종목들의 긍정적인 기세와 함께 한번 지켜봐도 좋은 구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BCNC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번째 반도체 소재 관련주 BCNC의 흐름부터 짚어주셨습니다. 자, 2만 원 선 이탈하는지 여부 좀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선은 이 종목 굉장히 앞으로의 모멘텀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고점 자리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삼성전자가 저희 9월 초 7만 원, 7만 전자 올라선 이후로 다시 한번 시장 역시 지수와 함께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한 2.5% 정도 종가 기준 이렇게 상승으로 마쳤고요. 오늘 장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 지금 7만 원 선 자리를 계속 야금야금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저희 삼성전자 지금 담으면은 7만 전자, 8만 전자 가능할까요? 예, 뭐 거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전 국민분들께, 전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적으로 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이런 다크호스 라인과 네. 이렇게 우리 세부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한번 가격 대응 분석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네,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현실적이고 굉장히 인간적인 윤수리 멘토의 모습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가격 대응 전략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이 움직임이 굉장히 추세를 벗어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SK하이닉스 그리고 대부분의 2차전지 종목들 또한 최근 들어서 지수의 약세를 결국 이겨내지 못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도 예외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흥미로운 부분들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강한 캔들, 상승 캔들이 나타났던 이 대규모 D램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이렇게 가장 뜨겁게 타올랐을 때 이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하방은 지지가 되는 듯한 모습들을 현재 연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이전 저점 구간인 지금 현재 66,500원 구간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고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이전 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메모리 중심의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하지 못하였다? 이 부분들은 굉장히 의아하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딛고 돌아서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미증시의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가이던스, HBM 점유율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앞서 이렇게 반영이 되었는데도 현재 구간에서 이 주가의 움직임이 이전 고점보다는 못하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위치가 7만 원대에서 지금 저항을 조금씩 가격적으로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 7만 원대 구간을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한번 조심스럽게 이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단기적으로 72,500원 구간까지 추세가 이어졌을 경우에 조심스럽게 76,000원대 구간, 78,000원대 구간도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시장에 위협적인 요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뭐 전일 AMD의 반등, 엔비디아의 반등과 굉장히 흡사한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못 해낼까? 대한민국의 뜨거운 심장에 반도체인 삼성전자를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가볍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물론 앞서 반영되었던 카펙스 증설에 대한 어느 정도 비용적인 측면의 부담감 또한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힘든 시장을 이겨내고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 발표라든지 메모리 산업 그리고 AI가 견인하는 현재 반도체 섹터들의 이런 메모리, HBM과 같은 파운드리 쪽 사업부도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은 너무 긍정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삼성전자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 다시 한번 분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AMD 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힘을 내기 시작할 때 우리 삼성전자가 바로 발맞춰서 따라갈 수 있겠죠. 72,500원 선 넘어선다면 76,000원, 78,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현실적인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 멘토님 의견 따라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지금 종료되기까지 7분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이 종목들 오늘 시장 너무나 좋은 상승 분위기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 개별 종목 잘 골라 잡고 자, 이 상승 흐름에 탑승하셔야겠죠.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방송 종료 전에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운수대통하는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또 오늘의 실시간 특징주 흐름까지 분석해 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살펴보시면은 최근 계속해서 뭐 하한가 어제까지 5거래일 연속 기록했었던 영풍재지 오늘도 하한가 진입해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또 한 번 최장기 연속을 경신을 하게 되고요. 이 외에는 뭐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던 두산로보틱스 혹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다수가 포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멘토님 저희 오늘 시장에 반도체주들 흐름 좋은데 이대로 계속 한번 지켜보면 될까요? 네,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기업들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상승을 할까?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오늘 이 지수의 전체적인 이 자금들이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네. 예, 이 흐름들이 뭐 전일처럼 갑자기 뭐 글로벌 시장에 이런 뭐 충격으로 인해 꺾일 수는 있을지는 뭐 미지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AMD의 상승, 뭐 엔비디아의 상승, 글로벌한 시장이 자금들이 전부 다 반도체 쪽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건 적어도 오늘 시장의 대장은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세한 이 내용들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가장 뜨거운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바로 제주반도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제주반도체 너무 유명한 종목이죠. 메모리 산업 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대부분 메모리 관련된 이 종목들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매수세가 거래량이 폭발을 하면서 몰려드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반도체 종목들 너무 좋은 그림을 가져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19% 뭐 20% 정도의 상승 구간에서 뭐 상한가를 말아 올릴지 말지에 대한 여부는 상당히 미지수지만 기존에 눌려 있었던 이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폭발하면서 일부 저항이 꼬리를 달고 나타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심스럽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두 번째 종목 영풍재지입니다. 자, 영풍재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말썽꾸러기 종목 중 하나였죠. 자, 영풍재지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뭐 사실 이야기를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불법 공매도부터 시작된 CFD 이런 사태들이 굉장히 시장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영풍재지와 같은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풍재지 이렇게 분석 맞춰보도록 하고 자, 세 번째 종목은 퓨릿입니다. 실시간 조회 종목 순위 3위를 달리고 있는 퓨릿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이런 시장에 신규 상장된 반응들을 좀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들은 바닥권에서 머리를 잡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패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줄어든 거래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일부 물량들은 꼬리를 달고 움직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반등 흐름을 한 번 더 이어간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뭐 워터와 같은 종목들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로 퓨릿은 지금 구간 너무 좋은 구간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만 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 추세를 이어가는지에 대한 여부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 종목은 전일 이야기가 나왔던 NFT 관련된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입니다. 단기적으로 NFT 관련된 이슈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뛰어 올라올 때 굉장히 좀 반가운 모습이에요.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뭐 최근에 CBDC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상승 이후에 비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체크해보며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장 초반 특징주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실시간 개별 종목들 흐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이겨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멘토님이 알려주셨던 밀키트 종목들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저희 미증시의 AMD, 엔비디아 흐름 따라서 멘토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개장 이후에 반도체주들 화답하듯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반도체 소재, 그중에서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합성 쿼츠 소재를 자체 개발하고 있는 BCNC 포장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저희가 반도체 산업했을 때 이 종목을 빼놓고 갈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판단은 언제나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멘토님의 이 종목 얘기와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내일은 또 진짜 주식 백강훈 멘토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